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공수처 설치 법안, 현재 민주당이 지난 4월에 무리한 방법으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상정을 시킨 법안 가운데 하나인 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현재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이것이 검찰개혁의 어떤 핵심 법안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선전을 하면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밀어붙일 그런 기세입니다만은, 정말 이 공수처 설치 법안이 그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사회에서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범죄, 직무 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있어서 과연 효율적인가, 또 그것이 국민들의 시각과 국민들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 입장에서 어쨌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엄정한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기대치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기존 검찰이 하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이와 같은 형태로 공수처에 맡긴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될 수 있는 일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의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이채롭게도 여당 소속, 민주당 소속 금태섭 의원은 정말 당내의 여러 가지 반발 기류나 또 좌파 진영의 정말 인신 공격에도 불구하고 정말 올곧게 이 공수처의 문제점, 공수처 도입이 불가한 이유를 지금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주장한 공수처 설치의 문제점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금태섭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수사기구, 막대한 힘을 가진 수사기구를 새로, 공수처라고 하는 기구를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은 정말 사법 과잉, 또 그런 수사 과잉을 초래하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의 이런 수사기관인 검찰의 무소불위 이 권한을 좀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바람인데, 그런 방향과도 맞지 않다. 검찰의 힘을 줄이면서도 또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공수처 지금 설치 법안의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안 맞다는 것이 금태섭 의원의 주장입니다. 즉, 하나의 기관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이 지금 기소권 외에도 방대한 어떤 그런 수사권 행사를 하는 부분을 어쨌든 축소, 제한하자고 하는 뜻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허용하는 이런 것 또한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지적하는 문제점은, 이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을 금 의원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여당 의원으로서는 정말 지적하기에 많은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금태섭 의원은 이 점을 정말 힘있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이 공수처를 만들다 하더라도 정치 중립적으로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 수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선 공수처 검사들의 구성에서부터 기존에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 대신에 이 정부의 대통령이 새롭게 임명하는 검사들로 절반 이상을 충원하겠다. 그러면 이 공수처 검사의
임용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주로 좌파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 민변 변호사들일 것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현재의 문재인 정권 또는 거기에 지금 붙어 있는 권력의 실세들에 대해서 제대로 중립적으로 정의롭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 미화는 어떤 제도든지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정말 정확하면서도 날카로운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수처는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대로 그야말로 옥상옥의 수사기관이 되어서 판사검사를 통제하고 나아가서 야당의 탄압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금태섭 의원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금태섭 의원의 주장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요컨대 이 공수처 설치의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범죄, 직무상 반사회적인 직무상 범죄를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것을 단속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단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렇게 뺏자, 또 그리고 검찰 구성원 즉 검사들이 개별적으로 일탈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자기 정화를 못하니 이것에 대해서 음단을 하지 않은 이러한 다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지금 공수처 설치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에 그러면 검찰은 제대로 이 고위공직자들의 이 부정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 또 더구나 살아있는 권력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반면, 공수처나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새롭게 수사 권한이 확충된 경찰이 그러한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확신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우리 사회의 이 부패 행위는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말하자면 계약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현재 이 공수처 설치 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가 그야말로 모든 국가기관의 상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그 인원이 보도에 의하면 6천 몇백 명이 된다고 하지만 전직까지 그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를 거듭하게 되면 그 대상은 계속해서 기하급수로 늘게 되죠. 또 그 가족들도 대상이 되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이 나름대로 이런 대상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뜻은 좋을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공수처 법안이 지금 구상하는 그런 인력과 조직으로서는 도대체 감당이 불가능한 사회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판사 검사를 잡는 그런 기관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검찰이 여러 가지로 하는 일 가운데 좀 불만스러운 점, 부족한 점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검사들의 경우에는 여러 정부에서 여러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그런 검사들로 조직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공수처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만약 이 법안이 강행적으로 통과가 돼서 구성이 된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그런 그 사람들로 공수처 검사가 짜여질 것이고, 이 공수처 법에 정해진 대로 3년 또는 6년의 임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에서 다음 대통령이 다시 모조리 다 교체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 검찰의 검사들에 비해서 매 정부의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의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공수처 검사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겠느냐, 아니면 지금 일반 검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 평행성이 더하겠느냐, 이런 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검찰이 뭐 권력의 시녀다, 권력의 충견이다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검찰의 역사에 있어서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의 그 총애하는 그 아들 김현철을 구속을 했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김대중의 세 아들 가운데 두 사람을 임기 중에 그것도 구속을 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어쨌든 노무현 집권 여당의 그런 정치 실세들을 구속을 했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조국을 수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기 앞에 이명박 정부 때도 그 이명박 대통령의 형을 또 구속했고, 이 검찰은 그래도 이와 같은 정말 살아있는 권력 또는 권력 실세와의 그런 싸움을, 그런 권력 실세와 맞짱을 뜬 그런 역사적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치권은 뭐 내 편을 치면 검찰을 공격하고 상대편을 치면 검찰을 칭찬하는 아주 그야말로 저차원의 그런 삼류 정치를 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래도 정치권의 그런 그때의 표변하는 태도와 달리 그래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이것을 추진하는 여당이 어느 만큼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또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그 당시 현재 여당,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정말 권력 실세 또는 그 권력 측근에 대한, 또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여야 합의로 도입을 했고, 그렇게 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감찰관이 물러난 이후에 지금까지 근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치더라도 2년 반 동안 지금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대통령의 친인척과 그 주변 대통령의 비서진들, 권력 실세 측근들에 대해서 감찰 및 수사를 하는 기관이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고 그 감찰관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하면, 대통령의 딸이 할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외국을 나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어떤 밝혀지는 것도 없이 이것이 방치가 되겠습니까? 또 그 밖에도 특별감찰관이 지금 대통령 주변에 있는 비서관들의 그런 부실한 업무, 잘못된 그런 독직 행위에 대해서도 아마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인데, 이 직을 지금 2년 반째 공석으로 두는 것, 이래 놓고도 지금 공직자 설치, 이번 공수처 설치법에 보면 대통령과 또 대통령의 그 수석 비서 등 고위직 비서관들, 그리고 대통령 일가족에 대해서도 마치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을 넣어놨어요.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하는 사람들이 이 공수처에서 그런 대통령과 그 가족 또 그 측근 비서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을 용인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런 점에 의하더라도 이 공수처 설치법을 만들자고는 하지만, 정말 공수처가 제대로 정말 현재의 집권 세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자정 수단으로서는 기능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1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수처에서 일반 국민들 또 그리고 사회단체들의 고소고발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소고발이 집중되는 것은 분명히 수사에 관한 일로 검사를 고소고발하는 일, 재판과 관련해서 판사를 고소고발하는 일이 아마도 이 공수처 업무의 가장 많은 부분,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수처는 원래의 그 고위공직자 그런 부정부패 범죄의 기능보다는 판검사 통제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검찰 개혁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무늬만 개혁이고 무늬만 고위공직자의 그 부정부패 범죄를 단속하는 기관이지 실제 내용은 판검사 통제법이라는 사항을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를 주장하는 이 민주당 대표나 의원들이 과연 이 공수처 법안들을 한 번이라도 꼼꼼히 읽어 보았는지, 그리고 그 내용과 의미, 부작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여당 현재 의원들이 자신들이 언제까지나 여당일 수는 없죠. 자신들이 야당이 되었을 때도 과연 이 현재의 이 공수처 설치법의 이 법 적용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올곧게 어떠한 사정 업무를 한다고 기대하는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다 짜여진 그런 공수처 수사팀이 어떻게 대통령과 그 측근, 특히 좌파 이념으로 뭉친 현재의 집권 세력을 그 좌파 진영 사람들의 이를테면 댓글이 겁나서도, 악성 댓글이 겁나고 해서도 그렇게 못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검찰이 나름대로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이 있겠으나 어쨌든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범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를 세우는 이 역할은 부단한 감시와 견제로 이 공수처를 통한 그런 정치적 견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 검찰을 감시 관찰함으로써 검찰이 본연의 그런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그런 점에서 이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졸속으로 이루어진 그런 입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 어떤 법안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원 입법, 정부 입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들고 할 때 이 법안 내용이 굉장히 정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 제도와의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가 일반적으로 정부 내에서 제안하는 법안들은 내부에서 장관, 차관의 재가를 얻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내부 회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다듬고, 또 그 법안을 법제처에서 심사를 하고, 또 국무회의에 회부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의견 조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법안이 만들어짐으로써 법안의 완성도가 높습니다만, 의원 입법은 의원실에서 쓱싹쓱싹 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이념이 앞서다 보면 법 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도 생기고, 다른 법안과의 충돌 부분, 이 공수처 설치법에도 특별감찰관법과 바로 충돌하는 것이 대통령과 그 친인척, 또 대통령 비서들에 대한 그런 감찰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감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을 해야 오는데, 이게 공수처 설치법에 의하면 공수처가 또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것도, 이것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해를 거듭할수록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아마 감당 못할 그런 조항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와 생각이 부족한 상태로 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절대 오래 갈 수 있는 법안이 될 수도 없고,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무리한 입법 추진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